사실 저도 백신을 맞았는데 저는 그 전염 백신 찾다 사실 굉장히 힘들어 했었거든요. 못 찾다가. 그러다가 결국에 이제 운이 좋게 찾아서 맞았는데 그러고 나니까 저도 정말 이 심정이 이해가 됐는데 첫 번째 일단 내 아이들은 조금 안전할 수 있겠구나. 네. 그래갖고 두 번째 우리 부모님.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이 행동의 자유가 굉장히 느껴지는 게 저도 이제 강연을 하다 보니까 지방에 많이 가고 출장을 많이 가는데 제가 지난 1년 반 동안 사실 KTX나 이런 걸 거의 안 탔어요. 다 운전해서 갔어요. 네. 그냥 사람들하고 가능한 마주치지 않으려고. 근데 힘들잖아요, 너무. 그래도 내가 힘든 게 낫지. 네. 운전을 하고 밥도 밖에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휴게소엔 들렀는데 음식을 사서 갖고 나와서 차에서 먹었거든요. 이 생활을 1년을 넘게 했는데 백신을 맞고 나니까 그래도 내가 남들한테는 전염시키지 않겠구나. 그 남들한테도 조금 내가 방어막이 생겼구나 해서 그렇죠. 훨씬 더 마음이 네.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이 자유로움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나와서 요즘에 이렇게 조금 환자들이 늘어나는 건 아닐까 좀 걱정이 네. 되긴 하지만 적어도 백신을 맞고 나면 그런 그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았고 사실 많은 분들이 왜 백신에 대한 부작용, 그 백신을 맞고서 너무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솔직히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저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은 얘기를 안 하고 그 네. 부작용 있는 사람들만 더 저는, 얘기를 더 많이 해서 이게 더 과장되게 느껴지는 게 저는 아닌가? 사실 그런 좀 있었고요. 너무 아무렇지 않아서 좀 짜증났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읽었다가 놀렸거든요. 통상적으로 이거 뭐 통계 패턴인데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통상적으로 한 40대 이하의 20대, 30대들이 이상 반응의 비율이라던가 이상 반응의 정도가 좀 더 세게 네, 그쵸. 외국이나 나온다고. 우리나라랑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내신 백신을 접종한 다음에 좀 나도 이상 반응이 좀 세게 나타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너무나 이상이 없는 거예요. 네, 저도.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그 체온을 재고 있으니까 이제 그 집에 있는 동거인이 야, 안 나는 열을 왜 그렇게 자꾸 재냐. 늙었다라는 걸 인정을 해라라고 그 지청구를 주기도 했었는데 네, 조금 짜증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랑 동갑인데 같이 맞았거든요. 근데 남편은 정말 이틀 내내 알았는데 저는 너무 멀쩡한 거예요. 네, 최승명 박사님께서 지금 네. 설령 돌파 감염이 되어도 네. 전염력은 미접종력보다 낮은 거죠. 낮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돌파 감염이 되어도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PCR 검사를 하니까 딱 그 시점에 그 바이러스가 세포 안에 일부 들어와 있으니까 혹은 이 PCR 검사를 할 때는 여기 그 코의 비인두 같은 곳에서 채취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바이러스 밀도가 좀 높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어가지고 양성으로 나오는 것이지 그 돌파 감염이 되었다고 해서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나 혹은 몸에서 바이러스가 막 증식이 되어가지고 다시 나와서 타인을 감염시킬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백신을 맞는 것만이 사실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계속 아까 얘기했던 뭐 델타 변이 무슨 변이 계속 나오는데 그럼 변이 때마다 이 백신 또 맞아야 되냐? 전혀 아니죠. 그래서 아까 네. 제가 첫 번째 방어막 항체 면역, 두 번째 방어막 세포 면역 설명을 드렸고 영국이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국이 왜 중요하냐면 영국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용한 케이스 스터디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랑 인구 규모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5천만, 영국 6,600만 명, 인구 규모 비슷하고요. 백신 포트폴리오도 비슷합니다. 영국도 60세 이상 고령 인구들에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했고 그 이하는 화이자 백신 접종했거든요.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60세 이상은 아스트라제네카를 주로 접종했고 그리고 60세 이하는 지금 화이자, 모더나 같은 메신저 RNA 플랫폼 백신을 접종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백신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비슷한데 영국은 우리나라보다 4개월 먼저, 그러니까 12월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했으니까
뭐 12월, 1월, 2월, 3월까지 4개월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을 해서 지금 성인 인구의 80% 이상이 한 번 이상 백신을 접종을 했고 60% 이상은 2번 접종을 했거든요. 근데 영국도 어떤 상황이냐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인도에서 들어온 다음에 왜 근데 영국은 확진 환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늘어나고 있는 확진 환자들의 대부분은 다 인도에서 들어온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영국 인구가 6,600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백신 안 맞은 인구가 그 어린아이들과 학생들, 어린아이들과 청소년까지 포함해서 한 2천만 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천만 명들 중에서 특히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20대, 30대, 40대들 이동량 접촉량이 많은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확진 환자들을 늘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확진 환자 숫자가 5월부터 계속해서 늘어나기 시작해서 지금 3만 명 가까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사망자와 중증 환자가 늘어나질 않아요. 왜 사망자와 중증 환자가 늘어나질 않냐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을 주로 공격하는데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영국 같은 경우는 90% 이상 다 백신을 접종을 해서 보호를 받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영국 정부가 지금 도박을 하기로 했어요. 2달 가까이 지금 확진 환자 숫자가 거의 3만 명 가깝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도 확진 환자 숫자나 사망자 숫자가 늘어나지 않고 심지어 최근 며칠간은 사망자 숫자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국 정부는 7월 19일을 기점으로 해서 실내외 마스크 착용 해제, 그리고 1m 이상 거리 두기도 해제, 재택근무 공고 해제.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19와 관련된 모든 방역 조치를 그냥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심한 계절 독감 정도로 관리를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자, 이 실험이, 이 선택과 이 실험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진행가는 과정에서도 계속 유지가 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 스터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성인 인구의 한 80% 정도가 백신 접종을 마무리하면 영국처럼 저렇게 풀어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영국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간에 저는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고 생각하고 낮기를 바라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다시 백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그때는 좀 여러 왜 그런지도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영국 상황을 여러분들께서 좀 예의주시하기를 제가 권해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일단은 백신 접종률을 계속 높인 다음에 영국의 상황을 보면서 조심스럽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기회를 좀 포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 조심스럽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리고 그 가장 그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또 백신일 거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오늘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그 책에 대한 얘기는 많이 안 했어요. 왜냐? 책은 사서 읽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책의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예를 들어 핵발전소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혹은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아니면은 가사노동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성별 갈등, 하여튼 젠더 갈등 그 우리나라 지금 현재 2021년 한국에서 사시는 분들이 언젠가 한 번쯤은 들어봤고 혹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내용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보통 이제 과학책들을 보게 되면은 과학책도 종류가 있는데 어떤 과학책은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들어가는 것들이 있고 다양하게 훑어주는 과학책들이 있는데 사실 이 책의 그 매력이자 강점은 정말 다양한 것들을 훑어요. 정말 다양한 얘기들을 하나하나 다 짚어주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얘기들은
독자들이 이 중에서 어느 하나에 대해서 꽂히면 거기에 좀 더 관심을 네. 두고 읽을 수 있도록 이가 나오고, 사실 굉장히 많은 책을 또 설명해 주고 계세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면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율라비스의 면역에 대하여, 또는 뭐 카오스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책들을 얘기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네. 이 책을 쓰고 이런 고민들을 다듬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던 책들을 제가 제 것이냐 하지 않고 가감 없이 출처를 다 밝히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안 밝히면 큰일 나죠. 네, 안 밝히면 큰일 나고, 그러니까 퍼더 스터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장치들도 마련을 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읽고 어떤 주제가 더 궁금하다 그러면 이 책의 가이드를 받아서 새로운 책이나 새로운 영상물이나 그런 기타 컨텐츠 등을 찾아볼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책 만드신 분이 내돈내산의 품격을 지지한다고 네.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이거를 솔직히 말하면 출판사에서, 그러니까 다영 기자님이 저한테 선물을 주셔서 받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한 권 더 샀습니다. 네, 제 돈으로 또 사서 보고 네. 있고, 그리고 이북도 샀어요. 감사합니다. 왜냐면 이제 운전하다 보니까 차에서 들을 수 있도록 TTS 기능을 들으려고 이북도 샀고, 그래서 샀다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꼭 자기 돈으로 안 사도 돼요. 도서관에 신청하셔도 돼요. 네. 아,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에 신청을 하시는 것도 그러니까 중요한 도서관에 방법이다. 가서 네. 그냥 읽으시지 마시고, 네. 이 책 좋으니까 여러 권 들여다 달라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네. 네. 도서관 공공구매. 저는 제 꿈이 있다면, 네. 이게 꿈이 있다면, 네. 이게 진중문고로 채택이 되어가지고, 1만부? 예, 군인들한테 이렇게 뿌려지는 게 저희 꿈인데, 제 판매 기록을 넣어보세요. 네, 뭐 넘을 수가 없죠. 사실 제가 저의 롤모델이자 제가 넘고 싶은 벽이에요. 하리하라 이은희 선생님의 생물학 카페를 넘는 뭔가 책을 한 권 써서 팔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너무 넘사벽이에요. 네. 20년 동안 팔았으니까 그렇죠. 네, 대학교 때도 넘사벽이더니 이게 사회에 나가서도 넘지 못하네요. 네, 역시 선배님이십니다. 네. 나 되게 나이 많아 보이잖아. 어쨌든 오늘 1시간 반 동안 사실 저는 정말 편하게 재미있게 잘 진행을 했는데요. 이 과학의 품격이라는 책은 과학의 품격이기도 하고, 이 과학을 연구하는 분들의 품격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네. 하고요. 또 이 과학적 결과물을 누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품격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품격 있는 삶을 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품격을 지키시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공부도 필요하고 노력도 좀 필요하고, 실제 정보들을 그냥 들리는 대로 혹은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파악해서 더 좋은 정보를 얻는 그런 노력도 이 품격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 책이 도움이 된다는 거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 1시간 반 동안 진행이 됐는데, 사실 오늘 처음으로 어떤 강의 자료도 없고 저희가 제시해주는 자료 없이 저희 둘이서 계속 떠드는 그런, 사실 수다 떠는 이야기들을 시작을 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과학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인간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AFSTP 올해의 과학책 교양과 레벨업 프로젝트는요, 다음 주에도 지속이 되고요. 다음에는 여기 책이 있는데요. 전국 선사시대 박물관의 관장님으로 계신 이한용 관장님의 왜 호모사피엔스만 살아남았을까라는 책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실 텐데요. 또 이분께서 굉장히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다음 달에도 여러분 꼭 기억하고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